참치캔 1위 기업 동원 F&B가 자진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에 모회사 동원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원 F&B 지분을 이미 75%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동원산업이 돌연 100% 자회사 편입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식품 계열사를 한데 모아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동원그룹의 이번 결정은 정확한 배경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사업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원산업이 동원 F&B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동원 홈푸드,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또 세네갈에 있는 스카사 등 식품 관련 4개사를 산업군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 기준 22%였던 해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굳이 합치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동원그룹 측은 일단 합치게 되면 사업 구조가 일원화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동원 F&B가 그간 단독으로 할 수 없었던 대형 M&A 인수합병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동원 F&B는 식품사 가운데서도 유독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2%대에 불과한데요. 내수 시장이 침체된 데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가격 통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요즘 승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분 구조를 바꾸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혹시 동원그룹 사례가 이 승계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줄 알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이미 동원그룹은 김남정 회장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과정이 승계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요. 2001년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서 동원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이듬해인 2022년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중간 지배사 역할을 했던 동원 산업을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 회장은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는데요. 동원그룹 매출의 50% 이상을 식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을 키우겠다는 시그널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식품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4년 포장재 업체 테크팩 솔루션을 시작으로 2017년 물류업체 동부익스프레스, 2021년 원통형 배터리캔 제조사 MKC 인수를 주도한 게 김 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동원 F&B 주가가 나쁘지는 않았네요. 네. 상폐가 된다는 게 F&B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일단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을 해서 동원 F&B 주주에게 1대 0.915-0232 비율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원 F&B 주식을 1000주 갖고 있던 투자자에게 동원 F&B 주식을 가져가고 대신에 동원산업 주식 915주로 바꿔준다는 얘기인데요. 이 단기적인 가치만 놓고 살펴보면 동원 F&B 1000주 가격이 동원산업 915주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손해일 겁니다. 그런데 14일 종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동원 F&B 1000주 가격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청구 가격은 동원산업이 35,024원, 동원 F&B는 32,131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역시 14일 종가보다 저렴한 만큼 당장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도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복 상장을 해소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이 돼 있으면 기업 가치가 중복으로 평가돼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원그룹 측은 동원 F&B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높아지는 혜택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동원 F&B 배당금은 한 주당 800원이었고 동원산업은 1,1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중복 상장도 해소가 되고 동원산업 기업 가치가 올라줘야 또 주주들한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치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보세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동원산업 가치가 오르는 게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지배순이익은 동원산업이 3,150억 원, 동원 F&B가 1,290억 원이었습니다. 지배순이익이란 모회사의 순이익과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자회사의 순이익을 더한 값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 동원산업이 보유한 동원 F&B 지분율은 74.4%였지만 이번 합병으로 지분율이
100%까지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동원산업의 지배순이익이 약 330억 원, 비율은 1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식 교환이 체결되면 동원산업과 동원 F&B가 매수하게 될 최대 자사주 역시 동원산업은 142만 주, 동원 F&B는 155만 주인데요. 추후 이 자사주가 전량 소각이 되면 동원산업의 발행 주식은 3,769만 주가 됩니다.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83.9%가 되는데요. 하나증권 측은 주식 교환 이후에 예상되는 동원산업의 특수관계자 지분율을 최소 78%에서 최대 83.9%로 봤고요. 그러면서 지금보다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낮아지겠지만 이게 당장의 기업가치 재고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100% 자회사 편입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양사는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주총을 6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예. 이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매수 대금의 합의, 동원산업이 500억 원 혹은 동원 F&B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또 행사 수량이 발행 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동원 F&B 최대 주주는 동원산업으로 지분율은 74.38%고요.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74.42%에 달합니다. FM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액주주는 22.09%에 불과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질지에 따라서 앞으로 가능성이 다르게 점쳐지겠지만 이 가능성은 좀 낮게 점쳐지고 있고요. 소액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2022년에 동원산업과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합병할 당시에 소액주주가 반발하면서 합병 가액이 조금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동원 F&B 자진 상패 배경에 대해서 산업부 이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